No feet. Are you the guys hiding out in the attic? What do you look like under there? 학교 다닐 때는 팀 버튼은 여자들한테도 항상 쎄한 눈빛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같은 애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 계속 그 주제예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오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보일 텐데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고 이번엔 좀 형식을 바꾼 불밤지기 네, 김보들입니다.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려니까 어색해서 밤밤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밤밤이 팀버튼을 여러분들은 좀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한 10손가락을 뽑는다면 그 중에는 팀버튼 감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팀버튼 감독의 영화를 제가 좀 다뤄볼까 하고 필모를 쫙 봤는데 원래 1, 2부에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뭐 감독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읊으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작품 하나를 먼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초창기 세계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비틀주스. 저 어릴 때는 이거 비디오 가게 가면은 유령 수업이라는 가게 유령 수업이라고 적혀있던 그렇게 번역돼서 들어온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진짜 이게 장편 데뷔작이다. 네, 원래 피위의 대모험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버튼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작품이고 이게 본격적인 본인의 세계를 네, 드러낸 작품입니다. 아담과 바바라 부부는 뉴 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큰 저택에서 미니어처로 마을을 만들며 행복한 신혼을 즐기는 둘. 주인공 소개를 좀 할까요? 일단 아빠 역할, 이 아담 역할은 알렉 볼드윈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잘생긴 백인 남성 배우 하면 알렉 볼드윈이 항상 좀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좀 댄디한 느낌으로 나오고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나 데이비스더라고요. 지나 데이비스는 안젤리나 졸리? 8, 90년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시대를 앞서간 누나였다. 지금이었으면 조금 더 각광받았을 텐데 당시에 이제 여전사라는 표현이 당시 있었는데 여전사 느낌으로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을 액션 영화도 찍고 그렇게 했던 시대를 앞서간 누나였지만 당시에는 좀 이런 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조금 뜨다가 바로 좀 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둘 다 어떤 이런 튀는 알렉 볼드윈은 원래 섹시남이었고 지나 데이비스는 약간 여전사였는데 둘 다 약간 좀 순수하고 풋풋한 부부로 나와요. 어느 날 나들이길에 차를 타고 동네를 빠져나가다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이런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죽다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부부.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손에 불이 붙어도 멀쩡하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죽었는 줄 몰라요.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해. 손에 불이 붙고 근데 안 아프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른 세계의 공간으로 떨어진 부부. Look. And there's that. 둘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또 룰이 있어요. 이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는 막 이상한 괴물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무서워서 이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부부. 그래서 이 집에 유령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는 설정으로 나와요. 문제는 부부가 4, 5세기의 규칙에 따라 죽은 후 125년간 그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I can't clean anything properly. The vacuum's out in the garage. 둘이 유령 생활에, 아니 유령 신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옵니다.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찰스와 새엄마인 현대예술가 딜리아, 그리고 찰스의 딸인 리디아입니다.
공간은 마음에 들지만 인테리어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부. 찰스 부부는 집안을 싹 다 뜯어고치기로 합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 원래 주인, 지금은 유령, 아담 부부. 아, 그리고 이제 새 부부가 들어와. 찰스와 그 딜리아라는 부부가 들어오는데 여기 엄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케빈의 엄마요. 나홀로 집에의 케빈 엄마가 나옵니다. 오하라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돼 보이는 위노라 라이더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유령임을 다시 깨닫고 겁을 줘서 내쫓을 생각을 합니다. 벽장문을 열자 기괴한 모습으로 누나를 떨어뜨리는 바바라. 하지만 문제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Deliver me from LL Bean. I know what you two are up to. 부부는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다가 결국 4-5세계의 상담 센터를 향합니다. We're very unhappy. Fact, you're dead. 자기들이 이제 유령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놀래켜서 내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벽장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자기 얼굴 가죽을 벗겨내리니까 눈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딱 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이 호박왕 잭 얼굴에서 그 눈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딱 팀버튼이 디자인한 그런 미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중에 팀버튼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미리 나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나오는 그 뱀 같은 것도 나중에 그 크리스마스 악몽에 나올 듯한 그런 스톱 모션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이 집을 싹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이 아담과 바바라는 다급한 마음에 비틀주스라고 하는 금단의 어떤 악령과 접촉을 하려고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Get him out yourselves. It's your house. It obviously doesn't do any good. Talents, practice. What about that guy in the flyer? You know, Beetle. 그런데 준호는 절대로 비틀주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비틀주스. 그리고 이제 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그 신입 유령이잖아요. 근데 유령 세계가 있고 이 세계관에서 그런 고충을 민원을 상담해주는 민원 센터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유령들하고 이 구불구불한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어떤 건물들하고 바닥에 이 격자무늬, 블랙, 화이트 이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팀버튼 디자인 공간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할머니가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목에 아마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피면은 요로 새어나오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틀주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걔가 내 꼴통 조수였는데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차렸는데 걔 감당 못하는 사고 친다. 걔는 절대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사고가 나죠. 한편 아웃사이더이지만 어딘가 다른 감각이 있는 리디아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리디아가 부부의 존재를 Are 눈치채고 you the guys hiding out in the attic? What do you look like under there? Aren't you? You know, if I had seen a ghost at your age, I would have been scared out of my wits. You can see us without the sheets. 어딘가 유령 같은 리디아와 진짜 유령 부부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You guys really are dead. You guys better get another routine because those sheets. 그리고 이제 리디아라고 이제 고스족에 집에 이제 거미줄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이 집을 마음에 들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거지. 학교 다닐 때는 팀버튼은 엄청 무시당했겠죠. 여자들한테도 항상 뭐 그 쎄한 눈빛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같은 애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 계속 그 주제예요. 팀버튼은. 여기서도 사실 리디아가 어디서 보면은 되게 고스적이고 좀 약간 아싸고 약간 좀 안 좋은 취급받는 애인데 얘는 귀신을 볼 줄 알고 공감을 할 줄 알고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It's wonderful. I saw some ghosts. It's a little private joke that Lydia and I should. Gonna drink a rum. 한편 찰스 부부는 유령에 홀려
갑자기 뮤지컬을 합니다. I want you to come downstairs. Who has more fun than us? Very sophisticated pair. 하지만 이 뮤지컬 체험이 이들에겐 돈으로 보였습니다. 귀신 체험을 시켜 이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찰스 부부. Natural. If you can produce ghosts for her.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뭔가 홀려가지고 원래는 쫓아내려고 이 집에 온 사람들을 막 같이 뮤지컬 대사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춤을 추게 되고 막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서 도망가겠지만 이 돈에 눈이 돈 찰스 부부는 이거 돈 되겠다, 심령 체험 집을 만들면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무서운 장면 찍는 거는 누구나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울린 듯이 같이 춤추고 댄스하는 씬을 연출해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것 같아요. So you don't want to come down. Why not? Scare you, Wayne. 찰스 부부는 아담과 바바라의 유령을 찾아다니고, 유령의 부부는 오히려 산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결국 이 부부를 내쫓을 방법이 없자 아담과 바바라는 금기의 인물, 아니 금기의 유령 비틀주스를 부릅니다. 어딘가 맛이 가보이는 비틀주스.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부부를 오히려 찾아다니니까 부부는 겁에 질려서 도망을 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또 이 팀버튼 세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험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그 다음에 좀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고 이상하다, 이런 전복된 세계관이 항상 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벌써 나오게 되죠. We come for your daughter, Chuck. Beetlejuice! Oh, no! How dare you hear us, the professional always work! This is who you deadbeats anyway. The only one I think I can deal with. 아담과 바바라는 녀석이 위험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고 비틀주스가 있는 곳을 빠져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비틀주스가 나오는데, 마이클 키튼인 거를 또 저도 당시에 마이클 키튼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이클 키튼이더라고요. 이게 배트맨 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마이클 키튼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배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자기 대사의 90%는 자기는 애드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음껏 그냥 뿜어내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마이클 키튼은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 출신의 배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술술술 나오는 그런 캐릭터죠. Are they still here, Otho? 한편 딜리아의 친구이자 심령술 매니아 오토가 초보 유령들을 위한 지침서 책을 발견하고 유령을 소환하는데, 오토는 아담과 바바라를 사람들 앞에 소환해냅니다. 문제는 사후세계의 규칙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소환된 유령은 곧 망령으로 변하여 형체를 잃어버리고 구천을 떠돌다 사라진다는 것. 이제 아담과 바바라 부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Help them, please. Sure, I can help them. I want out. 리디아는 아담과 바바라를 구하기 위해 비틀주스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가지 계약을 맺게 됩니다. Beetlejuice. Attention, King Worship. 과연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엉망진창 소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의 영화는 비틀주스였습니다. 팀버튼 감독님 하면은 일단은 저에게는 순인의 빈대떡입니다. 광장시장에 순인의 빈대떡에 가면은 팀버튼 감독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오셨을 때 그거 먹고 가셔가지고 2차 방문 때 그 빈대떡도 먹으러 가고 싶다라고 하셨던 아저씨다 그냥. 하지만 이 아저씨의 머릿속에 굉장히 남들과 다른 세계가 들어있다, 그러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팀버튼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소품들이 좀 잘 나오는데 그것도 핸드메이드 된, 본인이 이제 카라치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예술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 전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옷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캐릭터를 잘 살린 그런 옷들을 입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싸들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좀 기피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우리
아싸 중에 아싸인 팀 버튼 감독님도 했던 배우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벌써 이제 2명 나오죠. 위노라 라이더, 마이클 키튼. 한 명은 가이손으로 데려가고 한 명은 바로 배트맨으로 데려가죠. 또 이제 초반에 설정 중에 그 영화에 삽입이 안 된 장면이 있대요. 원래 이제 또 아싸들 그리고 이제 우리 팀 버튼이 막 그 약간 악취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둘이 강물에 빠져가지고 아담하고 바바라 부부가 딱 죽었을 때 팔다리가 절단되는 장면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유령이 된 부부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아담이 뭐 팔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 막 얼어붙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절단됐던 그거에 부분이 있었는데 워너 브라더스에서 너무 잔혹하다고 뺐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 비틀주스 캐릭터가 나중에 그 배트맨의 조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비틀주스를 마이클 키튼이 정말 맛있게 연기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게 비틀주스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하게 되고 배트맨의 감독을 제안을 받았을 때 또 아싸니까 또 친했던 사람, 잘 아는 사람, 안전한 선택으로 악역을 잘했던 마이클 키튼이 가가지고 조커를 하면 기가 막히겠다. 이 비틀주스 캐릭터만큼 굉장히 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사에 제안을 했는데 단번에 까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팀 버튼은 그래? 그러면 배트맨을 시켜볼까? 라고 마이클 키튼은 오히려 배트맨으로 보내게 돼요. 네, 그게 오히려 또 대박을 나게 된 음울한 배트맨 캐릭터를 또 만들게 돼서 또 영화의 흥행에 또 일조를 했죠. 네, 지금 사실 이게 40년 정도 된 영화인데 지금 봐도 오히려 약간 이거를 당시에 어설픈 CG로 했으면 더 일명 짜쳐 보였을 텐데 그 핸드메이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효과들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져서 저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성공을 했잖아요. 마이너리티의 감성이 메이저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팀 버튼은 먹히는구나 메이저에서도.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가 성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 버튼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뭐 이후에 나왔던 어떤 영화보다 비틀주스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비틀주스는 지금 2가 99% 완성이 됐다라는 팀 버튼 감독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가주와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멈췄고 요거 좀 정리되는 대로 곧 내년에 9월 정도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틀주스 하와이 가다라는 제목으로 후속작 계획이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지는 지금 새로운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이 뭔가 어딘가 무슨 모험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만한 분은 웬즈데이 역할로 나온 지나 오르테가 배우 있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 팀 버튼 세계관에 여기 위노라 라이더의 딸 리디아의 딸 역할로 이 영화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기존에 나왔던 배우들 위노라 라이더, 캐서린 오하라 이런 분들 나오고 새로운 배우들도 나오게 되고 윌리엄 데포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캐릭터가 이제 그 저승세계 이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관한테 로우맨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다고 하고 비틀주스 2에 모니카 벨루치가 섭외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 이거 얼마 전에 찾아보다 알았어요. 모니카 벨루치랑 지금 팀 버튼 감독님 사귀고 있다고. 헬레나 보넴 카터와의 이혼이 2014년입니다. 꽤 오랫동안 공식적인 결혼 없이 지내고 있고 지금도 뭐 모니카 벨루치랑 결혼은 아닌데 이제 얼마 전에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트 장면을 많이 찍혔지만 그 리사 마리랑 사귈 때도 혹성 탈출 등에 항상 또 출연을 시켰죠. 헬레나 보넴 카터랑도 자기 작품에 작업을 많이 했는데 모니카 벨루치에도 이번에 또 출연을 시킨 거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팀 버튼 감독님 영화에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모니카 벨루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알려진 하나의 스토리에 의하면은 이 가족이 이 찰스가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하와이로 이주를 합니다. 이 가족들이 찰스 앞에 나왔던 그 아빠요. 리디아 아빠. 근데 그들이 그 회사가 고대 하와이 카우나의 매장지에 건물을 짓고 있음을 알게 돼요. 벌써 나오죠. 파면은 그 고대 하와이의 어떤 유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썽이 벌어지게 되고 비틀주스 다시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겪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쓰신 처음에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팀 버튼 감독님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사셨는데 지금 2020년대로 넘어오면 되게 약간 좀 미국은 특히나 더 약간 가족 중심주의로 보면 약간 좀 미친 세상이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지금 2020년에 가족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곧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틀주스에선 사실 이제 뭐 사람 뭐 몸을 이어붙이고 귀신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연출하면 잔인해 보일 수가 있고 무섭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팀 버튼 감독이 마이너리티임에도 메이저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불편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귀여워 보이는, 심지어 비틀주스가 악역인데 무섭지가 않아요. 대체 무슨 사고를 칠까라는 염려는 되지만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그의 그 어두운 세계관이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깔려있는 정서가 굉장히 휴머니티가 항상 깔려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떠있는 리디아, 위노라 라이더가 지금 아담 바바라 부부랑 오히려 이제 엄마 아빠처럼 지내는 모습이 좀 나온다든지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그런 정서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괴한 세계관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하나의 어떤 세팅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니 알프만이 항상 또 같이 작업을 했죠. 저는 사실 가위손부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이 작품도 역시나 데니 알프만이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전작인 그 첫 번째 장편 데뷔작도 사실 같이 했더라고요. 피유의 대모험도. 근데 앞에 두 작품은 사실 인상이 남는 스코어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다룰 가위손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음악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더 살려주고 영화의 그 장면의 음악을 또 떠올리게 하고 상호 이렇게 윈윈 되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인상적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그 비틀주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또 성장을 하고, 특히 성장보다는 삶이 좀 힘들고 내가 마음이 건조해졌다 싶을 때는 저는 좀 문학을 보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책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건조해졌다 싶을 때는 항상 좀 소설이나 시나 이런 쪽으로 좀 들춰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책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재 작가님, 이선재 선생님이라고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공시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제국어의 이선재 씨, 이선재 작가님 책입니다. 책은 조금 심플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요. 각 상황별로 그 상황에 있을 때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들, 어떤 상황에서 좀 마음의 위로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쓸모없는 존재의 쓸모에 관하여 라는 섹션 같은 경우에는 변신의 그레고리라는 카프카 작품을 들면서 그레고리의 상황과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작은 나무라는 작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밀한 상황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학을 안 읽으시는데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넷플릭스를 켜고 끄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켜고 끌 때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서 나 오늘 내 영혼이 위로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학은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문학을 사랑하는 이유고 많은 분들께서 문학을 사랑하시는 이유실 거예요. 이선재 작가님의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보시면서 이 책 보고 나면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저 책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그 문학 작품을 읽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소중한 체험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팀 버튼의 아웃사이더적인 감성을 메이저에서 잘 이식해서 이후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된 영화라고 비틀주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재밌다. 이 드라마 다루는 감각이나 개그씬 다루는 감각이나 정말 메이저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실 비틀주스는 얘기할 게 여러분과 공감점이 많이 좀 적긴 했는데 가이소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가이소는 많은 분들이 아신 영화니까 또 즐겁게 어두운 세계이지만 따뜻한 세계인 가이손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저와 밤밤이는 먼저 현타가 오네요. 저와 밤밤이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